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강연을 청해 듣는 400초 수학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민성원 선생님 순서인데 계속해서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죠. 2학년 1학기 3, 4단원. 예. 네,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그 수학은 나선 구조라고 1학년 1학기 때 덧셈 뺄셈 나오는 것처럼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두 자릿수 덧셈 뺄셈이 나오는데 이게 쉬워 보여도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접근이 되거든요. 게다가 올림 내림까지 있으면 아이들이 이때부터 수학이 힘들어진다고 그렇죠. 하는 아이들이 네.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어머니들께서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이제 길이 재기가 나오고 수학에서 이것도 수학인가 하는 어림이라는 게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개념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길이 재고 뭐 어림 하면 뭐 보통 어림 짐작해서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어림잡아. 네. 뭐 초등학교 2학년이면은 뭐 해봤자 요 정도 것 같아요. 뭐 수학이 얼마큼 좋아? 뭐 이만큼 좋아요. 뭐 이만큼 좋아요. 뭐 요 정도 수준만 알아도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2학년 때 길이와 어림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면 네. 3, 4학년 때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단위가 또 힘들어지고 그때부터 또 어림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오는 길이 재기와 어림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 수학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제가 정말 어림없는 소리를 했네요. 네. 자, 2학년 아이를 둔 어머님뿐만 아니라 후행이 필요한 아이를 두신 어머님들께도 정말 도움이 될 시간입니다. 400초 수학 지금부터 청해 듣도록 할게요. 일 1학년 1학기 때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고 올라온 2학년 학생들. 이제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덧셈과 뺄셈의 원리는 앞으로 배울 모든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에 사용하는 원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단원을 제대로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답을 구하는 연산훈련이 아닌 계산의 원리를 제대로 익히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엄마지도법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단순한 두 자릿수 덧셈과 뺄셈은 쉽게 풀지만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이 등장하면 어려움을 느끼고 종종 실수를 하게 되면서 급기야 수학을 싫어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도록 지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덧셈의 받아올림은 10이 되면 묶음을 만드는 연습을 통해서, 뺄셈의 받아내림은 묶음을 해체해 낱개로 만드는 연습을 통해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6 더하기 17이라는 덧셈 3가지를 활용해 푼다고 가정해 볼까요? 1의 자리 계산을 위해 6개와 7개의 3가지를 늘어놓은 후 이 중 10개를 세워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남은 건 3개의 3가지겠죠? 이건 1의 자리에 남기고 묶음이 된 것은 10의 자리를 올려 10의 자리까지 더해줍니다. 결코 어렵지 않은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30 더하기 10 더하기 3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여 43이라는 정답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야 하는 42 빼기 15와 같은 경우 10의 자리에 있는 4묶음의 3가지 중 한 묶음을 풀어 10개의 낱개로 만듭니다. 그것을 1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낱개는 12개로 늘어나겠죠? 여기서 5개의 3가지를 빼면 남은 건 7이 되고 10의 자리 묶음 중 하나를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 27이라는 답을 손쉽게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아이가 연산에 관한 거부감을 줄일 수도 있고 수학이 재미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 단원의 마지막엔 덧셈 뺄셈의 응용 개념으로 네모칸 채우기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네모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지수 x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기본을 잘 다져놓으면 고학년이 되어서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38 더하기 29는 38 더하기 네모 더하기 1 또는 38 더하기 네모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식을 만들어 네모를 구하는 학습인데요. 이 역시 묶음과 낱개를 만드는 활동에 익숙해 있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길이 재기입니다. 아이들은 평소
자신의 키를 몇 센티미터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제 1cm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건 대답하기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단위의 정의를 제대로 몰라서인데요.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기 때문에 정의를 잘 알아야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앞으로 배울 면적과 최적, 무게 등의 기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더하기 빼기가 연산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겨우 2학년인 우리 자녀들, 이번 단원에서는 길이 단위에 대한 정확한 의미만 잘 이해한다면 성공적인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센티미터의 개념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을 가르칠 때는 물건의 길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보는 활동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손을 사용해 뼘으로 물건의 길이를 재거나 연필이나 나무 같은 도구로 길이를 재보는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엄마와 아이의 손의 크기가 다르고 연필 각각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손이나 도구로 길이를 쟀을 때 길이 차이는 천차만별이겠죠?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같은 수를 말할 수 없게 되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과정을 아이와 함께하며 정확한 단위의 편리함을 아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의 공통 단위인 센티미터를 이용하면 길이를 재는 것이 편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제 측정하면서 아이에게 개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정한 값은 뒤에 붙는 단위에 따라 앞의 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1m의 1과 1cm의 1은 같은 숫자지만 센티미터라는 같은 단위를 뒀을 때 100cm와 1cm로 변하며 나타내는 값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측정을 배우는 단원에서는 반드시 숫자 뒤 단위를 확인해서 문제를 풀 때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고 숫자 뒤 단위를 붙여서 나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단원에서는 어림하는 것에 관한 설명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수학에서는 정확한 측정과 함께 눈이나 생각으로 어림하는 것 역시 측정의 한 단계로 보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2학년은 아직 길이가 5.3cm 정도예요 라는 소수점 이하 표현까지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학년이죠. 이럴 때 5cm보다 좀 길어요 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길이 감각도 익히고 어림의 개념도 익힐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아마 제대로 익힌 아이라면 약 6cm가 아닌 약 5cm라는 더욱 정확한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림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1cm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인지시켜 주신 후 효과적인 질문을 계속 던져주셔야 합니다. 이 인형의 키는 몇 cm일까? 라는 식의 물음을 계속 던지는 건데요. 1cm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아이라면 어림을 통해 인형의 키는 1cm가 30개쯤 쌓인 것 같다는 예상을 한 후 약 30cm쯤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테지만 아직 1cm의 길이를 모르는 학생은 섣불리 대답하지 못하겠죠? 이런 문답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길이 감각과 어림 감각을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학년 1학기 수학 엄마 지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를 주면서 무작정 길이를 한번 재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아이한테 엄마 손으로 재면 몇 번, 네 손으로 재면 몇 번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센티미터를 만든 거야. 이런 거를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센티미터의 개념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연산만 교구제를 사용할 게 아니고요. 그 길이 재기든지 분수든 나눗셈이든 도형이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뭐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건이나 교구제를 같이 사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만져보면 훨씬 수학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저 바지 같은 거 사러 가서도 뭐 28인치, 30인치 또는 55예요, 66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치수를 말하면 여러 번 입어보지 않아도 자신이 디자인만 고르면은 자신에게 맞는 치수를 고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인치나 이런 단위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 단위가 약속이어서 이렇게 편리한 거야. 또 우리가 이렇게 단위를 약속해서 편리한 게 뭐가 있을까?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단위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도 좋고요. 아이들이 말로는 뭐 10cm, 15cm, 30cm 해도 그 감각을 어림에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30cm 자를 보여주면서 이게 30cm야, 10cm는 요 정도야 라고 알려준 다음에 자 그럼 우리 색종이를 가지고 딱 15cm인 지렁이를 만들어 볼까 하면 뭐 신나게 모리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자에 대보고 네 어림이 맞았어, 엄마가 또 틀렸네, 엄마가 맞았어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놀이를 하면서 감각을 기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아이를 다시 키워보고 싶은 생각, 그런 욕심이 들어요. 아, 너무 대충 키운 것 같아요. 그 어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옷가게나 또 홈쇼핑 보면은 네. 바지 하나에 19,900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거 보면은 그 어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2만 원에 가까운 건데 19,900원이니까. 근데 제가 살 때는 착각을 하고 우리는 막 이건 만 원대네. 만 원대야. 맞아, 맞아. 많이 사보셨네. 만 원대야 하면서 막 사요. 네네. 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옷 날라오고 또 카드값 날라올 때 보면은 후회를 하죠. 만 원대 하더니 19,900원이었어. 맞아.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른들이 실수하시기 쉬운 것이 아이들이 받아 올림이나 받아 내림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시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4 더하기 8이라고 하는 계산을 던졌을 때 12라고 대답했을 때 아,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받아 올림을 해서 계산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계적인 대답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연산을 통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묶음들을 묶고 푸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일상생활에서도 핸드폰 번호라든지 집 전화번호 같은 것을 통해서 큰 수를 만드는 연습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수학을 잘하는 것 이전에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연상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요즘은 문제를 푸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실 대충 지나간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 외에도 2학년 아이들의 수학 교육을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연산 문제를 너무 많이 풀게 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풀면 빠르고 정확해질 것 같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지라는 의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10분 연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10분 동안 속도를 빠르지만 또 정확하게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한다면 매일 10분씩 하는 거로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에 맞지 않는 어려운 문제집을 자꾸 갖다 주는 것. 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는 그 문제가 동기부여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굉장히 숨찬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약간 숨이 찬 정도가 좋지 너무 숨찬 거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제 짜증낸다고 뭐 하는데 이 짜증낼 때는 이 아이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주셔야지 무조건 그냥 하라고 하는 거는 이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런 얘기 나누면서 저는 우리가 수학은 역시 개념이에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개념 이전에 흥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의 그 수학적 흥미를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서 아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에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그리고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수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